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시척 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선 8기 대구시정에서 그 추진 계획이 수시로 번복, 변경되는 등 논란의 중심이 있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대구시가 지난 5일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의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구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그 매각 대금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고 매각 잔금은 전액 채무 상환 및 부족한 재원 충당에 투입한다. 그동안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정립하여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기금을 일반 사업 예산으로 차용해 사용하는 등 1765억 원에 있던 기금이 현재는 397억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대구시가 각 군, 구, 그리고 주민들이 합치로 공론화를 거쳐 추진 중인 시책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불안과 불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정 출범 이전부터 신청사 건립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는가 하면 지난 7월 14일에는 대구시 채무 감축 목적으로 청사 건립 기금을 폐지하려다 시의회와 주민들의 반발로 이를 처리하였고, 신청사 건립 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 동인동 청사를 매각하고 부족한 자금은 국비를 지원받겠다고 하였다가 또다시 이를 번복하고 이제는 기존 동수장 부지를 매각해 청사 건립기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가 기존의 방침에 대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협치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는 있으나 그럴 때마다 대구시는 재정 마련 이후로 또 다른 조치를 발표하여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간 신청사 건립 추진이 각종 연구 용역과 지역사회의 의견의 합치로 이루어져 온 것과는 다르게 지금의 신청사 계획 변경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2달 남짓한 기간에 계획의 변경과 발표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지역사회의 가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5일 발표한 대구시 두류정수장 후적지 매각은 부지의 위치만 기준과 같을 뿐 당초 신청사 건립사업이 본질적인 부분은 훼손한 계획입니다. 공론화를 통해 두류정수장 후적지가 신청사 부지로 확정될 당시에는 남는 공간은 공용공간으로 조성하여 이를 시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전자에 선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해당 부지의 공공성을 배제하고 경제성만을 고려해 당초 시민들의 참여로 형성된 결정된 본질적인 부분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사 유치 경쟁 당시 지금 대구시 계획대로 두류정수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남는 땅에 신청사를 짓는다고 하였다면 누구도 지금의 부지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지역사회가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시급하게 시책사업의 방향성을 변경하는 것에 어떠한 실익이 있습니까? 만약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지역사회에 공감하고 대외 기관인 의회와 소통하며 합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지역이 원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두류정수장 부지와 같은 공유재산은 자치단체의 재산이기는 하나 주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특성, 즉 공공성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관리 대상이지 사업비 보충을 위해 매각할 성질의 재산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비 확보는 재정 계획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공유재산을 매각을 통해 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비 부족의 이유로 매번 재산을 매각한다면 시재산 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공유재산의 매각을 통한 사업비 확보는 재정 여건이 한계에 도달할 때 하는 후의 방법으로 강구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단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인 8월 19일 우리 의회에 존경하는 이영애 부회장님이 서면 질문의 답변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비가 3,312억 원에 달할 것이며 부지 면적이 약 8만 제곱미터로 중앙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2주 후인 9월 5일 대구 신청사 건립사업비가 4,500억에 달할 것이며 사업비 예산의 증액을 이유로 두류정수장 부지의 일부를 매각해 이를 충당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떠한 계산으로 2주 만에 사업비가 1,200원에서 증액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서를 정확히 안 본 모양이네요. 신청자 건립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 심사 결과가 3,725억 원인데 그래 통과됐는데 실제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급격히 상승된 원자재 가격 인건비 전부 반영해 보니까 4,300억이 들겠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중앙투자심사 결과 총 사업비가 3,725억 원으로 통과됐다는 겁니다. 그 문서를 정확히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시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그 취지가 아닙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 이영애 부의장님께서 2주 전에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 말 뜻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걸 제가 팩트를 그걸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3,725억 원으로 성인이 됐다 이거야.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내진 설계 비용까지 들어가면 4,500억이 실제로 소요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3,725억 든다고 회신한 적 없어요. 그 얘기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시정 질문에 검토한 답변에는 갑자기 이게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주 전에 3,700에서 4,500 변경 시 2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경이 2주 만에 변경이 된 게 아니고 그럴 때 답변은 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행정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는 좀 정확하게 그 당시에 전 구상 계획을 확인을 못하고 현재 해결을 이렇게 했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의원 답변이 그렇게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이영희 시장님이 그렇게 2주 전에 답변한 서면은 그렇게 해놓고 참 말씀을 그래 드려도 답변 내용은 중앙투자검사 결과 돈 드는 게 중앙에서 결정하고 심사가 된 게 3,725억이라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4,500억이 든다 이겁니다.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 발표가 아니라 2주 만에 그렇게 변경. 아니 2주 만에 변경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2주 만에 답변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 다시 한번 답변이 확인해 중앙투사심사 보십시오. 결과 아닙니까? 예, 2주 만에 어떻게- 그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참나 답답하네. 아 어떻게 결국은 그건 인정을 문서를 안 정확히 하시네요. 내용을 보시고 하셔야지. 아니 그거 우리가 전혀. 예. 2주 전에 발표를 할 때 3,725억 든다고 발표한 일이 없어요. 회신한 일. 중앙투자심사 결과 이렇게 통과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예. 회신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4,500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두루정수장 후적지를 약 60% 가까이를 매각할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매각 부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춰 사업비를 계산하는지 아닌지 이런 의문도 갑니다. 앞서 청사를 이전한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모두 국비 지원을 받아 신청사를 건립하였고 시장님께서도 지난 8월 8일 페이스북에 국비 지원을 받을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도 부지 매각보다는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는 현재 정사 건립금을 통합기금 등으로 예탁 예치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본래 청사 건립기금으로 속하므로 예탁 예치금이 청사 건립으로 반환되면 대구시 청사 건립금은 약 2천억 규모에 달하며 목표대로 적립한다면 2,500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 계산대로 건립 예산이 4,500원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2,500억 수준이며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굳이 두류정수장부 60%를 가까이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는 신청사 기금이나 국비자원의 다른 재원은 고려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매각 부지의 규모를 특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하면 끝이 없지만은 그렇게 의심만 앞세워 가지고 질문 자체가 그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잘못된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남아 있는 것은 397억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매년 200억씩 적립을 하더라도 20년 안에 걸려요. 근데 20년 후에 건축하려고 하면 건축비가 지금 그대로 갑니까? 예? 지금 통합기금 가지고 하자고 하는데 통합기금 가지면 397억밖에 안 돼요. 예, 그거는 건설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대구시 재정사정이 워낙 나빠가지고 지금 2조 4천억의 빚이 있는데 매년 이자로 나가는 게 400억입니다. 내년에는 이자가 500억이 넘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신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할 수 있어요? 예, 시장님. 재정사정이 안 되고 두 번째 충남도청, 전남도청, 경북도청 국가 지원 받았다는데 그 법률이 있는 거 모릅니까? 예, 특별법에 예? 있습니다. 예,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 예. 광역단체가 쪼개져 가지고 나갈 때는 충남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을 지을 때는 이거 특별법으로 국가가 지원해서 지은 겁니다. 대구시청은 쪼개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청사 짓는 거예요. 국비 지원은 원천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도 답답해서 재정으로는 지을 수가 없고 통합기금 이거는 20년 동안 적립해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동인농청사 팔 때 일단 착공하고 모자라면 국가에 손을 한번 벌려보자. 예. 그래 했는데 그것도 싫다. 어? 거기에 또 이렇게 해도 싫다. 저렇게 해도 싫다고 하면 청사를 지으려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윤 의원님 가르쳐 주면 예, 그건 알고 한번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예, 그럼 시장님. 대안을 제시하면 예, 내 그대로 제가 한번 검토해 시장님 볼게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그 동인동 청사를 매각하셔서 시작을 하고 국비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 반대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말이 다르시잖아요.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지금 또 하셨잖아요. 법률상으로 안 되는데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 법률상으로 이게 충남도청, 자꾸 이 전남도청, 397억에 경북도청은 대해서 법률상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거는 대구는 법률상 지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산이라는 게 시장님은- 법률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예, 시장님 하겠다고 했죠. 397억을 이걸 강조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신청사 기금이 통합기금으로 예탁되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대구광역시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 8조 2항에 따라 통합안정화재금 매수금은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통합안정화기금은 다른 기금에 받은 재원을 1년이 지나면 반환해야 됩니다. 지금 청사건립의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예탁한 금액이 1368억인데 이 돈은 청사건립기금이지 통합안정화기금이 아닙니다. 계속이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신다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돈을 땡겨가지고 지난번에 추석 때 2년 전에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2,400억 뿌렸잖아요. 그때 시의회 동의 안 받았습니까? 그 중에서 1,368억이 빠져나갔잖아요. 코로나 대책비로. 그래서 제가 그 다 나가버렸는데 지금 보충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조례 지금 통합안정화 지금 조례법이 폐지 안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계획에 맞게 더더 예산팀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통합 2년 계획이 설립이 되면 설계가 되고 착공이 시장님 말씀대로 2025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하면 그때가 돈이 좀 시장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때 예산 편성해서 절차에 맞게 거기에 대해서는 기금 반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누가 답을 냈는지 내 성락도 없이 답했구만. 네. 언제 제가 답을 누가 받았습니다. 그랬다? 며칠 됐습니다. 이거 답변하는 사람 나와봐요. 누가 답변했어? 아니 거기에 기금에 맞춰서 기금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직접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갑자기 돈을 1,368억을 기금에서 땡겨와갖고 다 써버렸는데 기금을 보충하려면 그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충할 돈이 없어요. 빚이 많아가지고. 그럼 다른 재정사업을 전부 중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안고 시경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 있어요. 아니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청사를 짓습니까? 그 청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다. 예, 그건 제가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하세요. 답변이 아니라 그 방안을 주세요. 예, 방안에 연구를 해서 시장님한테 한번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그건 추가로 제가 방안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사업 변경 규모는 지방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정한 재심사 대상이 해당합니다. 시는 지난 5일 전략 환경영향평가 내년 신청사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면서 발표했는데 사업비가 약 1,200억이 정도 증액이 됩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그 이전에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재심사를 통과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계획보다 착공은 더 늦어질 수 있지 않겠나 나름의 걱정도 됩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를 매각할 필요 없이 당초 재정심사를 통과한 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차라리 빠르게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즉 대구시의 갑작스러운 사업 변경으로 재정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시가 발표한 계획보다 착공이 늦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마련도 없이 착공부터 하라는 겁니까? 재원 마련도 없이 착공부터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기금에 한 그대로 해도 4,500억이라는 예산은 그냥 그 미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걸 정해놓고 이렇게 부지 매각을 하지 않나 의심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근데 의심이고. 시장님은 네? 지금의 아직 그 돈이 어디 있어야 착공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착공 시기에 맞춰 우리가 지금 기금에 있는 시장님은 없다고 하면은 시에서 빌려간 돈 없다고 하면 끝납니까? 당연히 신청사 금을 빌려간 것은 당연히 1년 단위 계획에 맞춰서 채워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빚내서 그럼 빚내서를 하실 계획을 해야 되죠. 아이 세상에 빚내서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노?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꾼도 아니고 이게 100년 바라보는 청사를 짓는 일인데 다소 좀 늦게 되더라도 제대로 된 청사를 지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재원 마련 없이 착공부터 하라는데 착공부터 해가지고 돈이 없어갖고 중단하면 흉물 그대로 놔둘 겁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 내 이해가 되기 어렵네요. 예, 그런 신청사 매각 부지를 현재 위치를 보면 뭐 청장님 잘 아시겠지 지하철에 가까운 쪽을 매각을 하고 신청사 들어중째 건립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보더라도 공유자산을 매각해 상업용지를 조성하는 것은 우선인 것처럼 입지가 좋은 쪽을 매각하라는 건 당연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거기에 감산역에서 입구를 보면은 도로가 협소하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변 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신청사 인구에는 학교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 교육에 이 악영향의 상업지구가 변경된다면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렇게 인근 주변과 학교에 불편한 겸 예상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에서 그러면 그렇게 시비거리가 많으면 의원님이 주동해서 신청사 반납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달서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개발해 줄지 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달서구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주세요. 그건 그 신청사 하지 말고.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달서구가 반납하라는 건 대구 시민이 결정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구 시민의 뭐 없는 돈을 무엇으로 지어라는 겁니까? 대구 달서구가 무슨 반납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하시는? 아니 참 그 답답한 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저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또 이렇게 하니까 그건 절차에 위배된다. 그럴 바에는 개발 못하게 하고 그걸 보존하려고 하면 신청사만 그거 지으라고 하는데 돈을 염출할 방안을 내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방안을 마련해 주면 내 그대로 하겠어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예, 그 방안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고, 그 방안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와 또 상담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 건 제가 연구를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 계획도라면 신청사 건립자로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한 사업인과 동시에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처분할 경우 예산 의결 전에 먼저 그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사업 시 토지 건물 시설 증가 가격이 30% 초과하면 증감될 경우 변경 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병문 의원께서 아까 질문하고 거기에 많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대구시는 의회와 그 전에 매각에 대한 순서는 아까 뭐 시장님께서는 뭐 어디 다른 일정 때문에 이걸 말씀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소통도 없이 보도 자료를 미리 배포하는 것은 시의회를 저는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나 의의 없어가지고. 그래서 서두에 본원이 읽어드린 바와 같이 아니 그게 어떻게 시의회 무시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시장님이 생각하냐 의원님이 생각하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집행부의 권한이 있고 시의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권한으로 집행을 하고 시의회에 넘기면 시의회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면서 최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권한을 가진 시의회에 미리 언론에서 다 해버리면 나머지 넘어오면 시의원들은 허수아비네요. 네?
미리 와서 보고 우리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넘겨주는 거는 형식적인 절차고 넘어와서 논의하는 거는 다른 시의원들은 전부 허수아비네요. 그대로 따라갑니까? 그게 아니죠. 시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은 내가 그랬어요. 중앙정부에서는 정부 발표하기 전에 당정회의를 한다. 그리고 당정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국회로 두세 달 뒤에 보내면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정책의 당부를 논한다. 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의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시의회의 권한사항은 시의회에서 두세 달 뒤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사바사바 해가지고 정리하고 발표하자 그거 아닙니까? 시장님, 그런 거는 절차가 아니라. 제가 그 얘기는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결 절차에 지적한 것은 시적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고 시사업에 의해 의결을 받아야 하는 시행인 만큼 의회 의결을 통해 부결이 가능성도 있음에도 마치 보도자료에 확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제가 참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정부나 집행부에서 보도자료 배포할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시의회에서 해야죠. 확정된 사안으로 발표로 정부의 정책이 확정됐고 대구시의 정책이 확정됐고 그걸 발표한 겁니다. 그걸 시의회를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발표한 일이 없습니다. 그 보도 자료 보면 보도자료에는 다 시민들이 그랬어요. 봤을 때는 다 확정된 걸로 봐지 이게 계기로 오지를 잘 안 쓸 겁니다. 에이, 보도 자료 장확하면 읽어보십시오. 그- 한다 다돼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의원을 처음 하시니까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예, 제가 네.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보도 자료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집행부나 정부의 모든 정책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그 정책 발표의 정당성 여부는 의회에서 지금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결 절차 잘못됐다는 건 내가 한다는 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보도 자료에 배포된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그 없고요. 보도 자료도 잘못된 예.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러고 아까 청사님 시장께서는 여기에 기금이 이제 빚내서는 못 지켰다 이렇게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은 1700 빚을 내서 시청사는 지지 않겠다. 빚을 내서는 못 지죠. 예, 그렇게 빚을 내서는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1765원 빚은 시에서 빌려갔는데 급한 자금을 쓰기 위해서 가져간 건 1765억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영진 시장한테 안 물어보세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예, 권 시장이 그거 가져갔으니까. 예,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계획은 의회 의결 구성 단계이지만 이제 모든 것은 방금 뭐 시장님한테 권영진 시장님한테 물어난 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신청사 건립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대구 시민도 다 영향을 받지만 인근 주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물론 저희 지역구도 인근 주민에 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주민은 신청사의 발표 시점부터 지금까지 매매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여 되어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고 추후 공사가 또 시작이 되면 생활의 불편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협치와 주민 상생을 위한 대화의 창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이전부터 소통과 합치를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시행해 왔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사업 또한 공론화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후로는 인근 주민과의 소통 창구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청사 인근 주민들과
대구시의 갈등관리, 청사관리 지원 또는 권리 과정에서 인근 지역에 발생하는 피해와 관리와 상호 협조가 좀 가능하도록 우리 대구시와 우리 의회 의원 그리고 신청사 부지 인근 주민 대표로 구성된 갈등관리 협의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으면 민원실을 통해서 해소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소 서부권의 발전의 기초 자료로 지역 내 균형 발전을 기여하고 정차 관광문화도시로 성공할 대구시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담아 건립되어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이제 일방적인 후적지 민간 매입은 신청사 계획을 반쪽짜리 계획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거기 예측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따라서 대구시의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뭐 시장님 하신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게 이제 걱정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도 이게 참으로 어려운 게 재정 상황은 악화 일로에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년에 이자 내는 게 400억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500억이 넘습니다. 그 아까운 피 같은 돈을 서민복지에 사용하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재정 악화 상태에서 이제 신청서를 결립하려고 하니까 이 방법도 한번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아무리 방법이 안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공유자산이라도 그 근처에 내가 몇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마치 폭격받은 정수장 그 후적지 그거는 폭격받은 그런 폐허 같았어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도시가 슬림화되고 문제가 커진다. 그래서 그 일대를 전체를 재개발하려면 다시 그 앞에 또 아파트 재개발 부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과정에서 기부 체납도 받고 그렇게 해서 도로도 좀 확장하고 새롭게 랜드마크 건물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그거는 민간이 이제 결정할 상황이니까 그때 결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고심고심 끝에 마지막으로 나온 안이 그 안입니다. 그 안도 싫다고 결정이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재임 중에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네, 시장님이 솔직한 마음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임기 안에는 뭐 특별히 거기에 좀 거리감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사 그 유치를 할 때 지역 주민들이나 대구 시민들이 그 60% 매각을 한다고 했으면 그 당시 네 군데가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그 두류정수장 부지가 지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건 모르죠. 그때 내 이치도 안 그렇게 했으니까. 했으면 대구 시민은 얼마나 치열하게 했습니까? 경북도청, 달성군, 요 중구. 아니, 의원님, 그럼 60% 그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래 방식으로 짓는다면, 그 국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안 지어도 좋다. 그 뜻입니까? 지어야 되죠. 아니, 그 뜻이라면, 제가 다시 생각해 봐야죠. 네? 그러니까 생각한 답은 60% 매각하는 방법으로 신청사를 만약 짓는다고 했다면 그 신청사 지을 필요 없다. 그 뜻입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 답변을 안 하니까 그걸 물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느낌을 다 받았는 건데 뭐 추가로 제 답변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의원님 말씀은 그럼 그렇게 했다면 자기들이 신청 안 했을 것이다. 그 뜻 아닙니까? 대구 시민들이 선택을 안 했을 기다 그 얘기입니다. 달서 국민이 아니라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안 했으리라 예측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 그거는 의원님 혼자 생각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 혼자 생각인지. 생각이지, 예, 시장님,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의 백년대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할
신청사의 건립은 시민과 꿈과 희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신청사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통해 초등학생 560명이 해맑은 동심을 담아 우리의 미래를 그리기도 했고, 시민 공론화를 통해 부지가 확정될 때는 바람직한 수익의 민주주의 사례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신청사는 그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에도 중요하겠지만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줄 수 있도록 건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신청사는 민주적 절차에 건립될 때만 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